한국 도시락이요? 그거 먹고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한국 도시락 전부 폐기했습니다. 이곳에는 파리올림픽 선수촌에서 세계 각국의 대표팀 선수들이 한국 음식에 대한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들은 한국 음식에 대한 호평을 해대고 구토까지 했다는 믿기 힘든 발언을 하는 선수들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파리올림픽 행정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던 직원 한 명이 이 사태를 조사하게 되고 이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개최된 프랑스 파리올림픽에서 행정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인 클레르 디퐁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 중인 직종인 행정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직의 일상적인 운영을 원활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의 다양한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주로 하죠. 특히 이번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나 복잡한 조직 구조를 가진 곳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도드라지는 직군이죠. 저희가 하는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문서와 파일을 관리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회의나 이벤트, 출장과 같은 스케줄에 대한 일정을 조율하고 관련 부서나 개인에게 중요한 일정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죠. 또한 행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해당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커뮤니케이션의 허브를 하는 중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행사에 관련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직군이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이 직종이 일하면서 겪었던 그 어떤 일보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겪은 일들이 가장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파리올림픽 과정에 생긴 일이지만 한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이었고 한국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개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파리올림픽 준비와 운영 때문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 바쁜 축에도 끼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코디님, 클레르 디퐁 씨, 큰일 났어요. 지금 각국의 선수들이 주최 측에 클레임을 걸고 난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빨리 나가보셔야 합니다. 다급하게 뛰어들어와 저를 향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발현한 것은 다름 아닌 올림픽 주최 측의 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클레임 처리를 하느라 쉬어버린 듯한 쇳소리를 내며 저에게 다급한 도움을 요청했죠. 저는 일단 흥분을 한 직원을 진정시키며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라고 말했고 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과연 그가 이렇게 날뛸만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죠. 저는 곧바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현장으로 가보자는 말을 하며 직원을 데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당신이 책임자입니까? 책임자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 프랑스는 미식의 나라가 아니었나요? 도대체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들을 어떻게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먹일 생각을 했단 말입니까? 생각이 있는 겁니까? 저기 있는 한국 선수들을 보세요. 그들은 아예 그들 스스로 식단을 공급받아서 해결하고 있다고요. 미식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프랑스의 미슐랭 셰프들이 저 한국에서 온 15명의 한식 요리사들보다 못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최소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장에 도착한 저는 다급하게 저를 찾아왔던 직원과 동행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화살바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저를 지금 문제의 책임자쯤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죠.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저의 업무에 해당하는 일이기도 했기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이런 고위 직책을 맡은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능력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프랑스의 음식은 클레임을 걸고 있는 올림픽 참가 선수의 발언대로 미식의 나라인 만큼 그 퀄리티가 상당한 수준인데 이러한 클레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저의 이러한 생각은 아마도 다른 분들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음식은 호불호도 없는 편에 속하는 음식이고 전 세계에서 프랑스의 음식을 먹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런 프랑스의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클레임이 들어온다. 그것도 올림픽 선수촌과 같은 대형 이벤트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 한국 선수들을 언급하며
마치 우리 프랑스가 한국을 본받기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발언을 하는 선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대체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감히 우리 프랑스의 미슐랭 셰프들 모욕하는지 그 와중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닌 척하며 한국 선수들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그들 주변으로 은근슬쩍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국 선수단들만 옹기종기 모여 있어야 할 식탁에는 다른 국가로 보이는 외국인 선수들이 그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더군요. 조금 더 근처로 다가간 다음에야 그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프랑스 선수촌에서 제공해주는 식단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다른 나라의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들이 오죽하면 저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마음에 미안하기도 했지만 돌아서려던 저는 알 수 없는 향긋한 냄새에 그만 무언가에 홀린 듯 몇 발자국 더 그곳으로 향했죠. 거기에는 많은 선수가 허겁지겁 무언가를 먹고 있었는데 아주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더군요. 이번 프랑스에서는 자연환경을 위해 제공되지 않던 육류도 보이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이처럼 황홀한 냄새를 풍기는 음식을 한국에서 직접 요리사들을 대동하여 조리했다는 사실에 놀라기는 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잘 사는 나라로 불린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별도의 요새들까지 대동해서 선수들의 컨디션을 신경 쓰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조차도 별도의 셰프까지 동원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물론 미국 선수들도 한국 선수들처럼 선수들만을 위한 음식이 아이스박스로 제공되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자 저는 이번 올림픽 개최가 우리 프랑스의 이득이 아니라 불이익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번 엎어진 국제적 이미지는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은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을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선수촌과 선수들이 다니는 모든 길목을 찾아다니며 상황을 체크하고 문제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당도한 곳은 식당과 급식센터였죠. 맙소사.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이런 음식들이 선수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거지? 이건 처음의 기획과는 완전히 다른데 제가 직접 확인한 음식들은 충격 그 자체였죠. 이게 세계 3대 요리국으로 불리며 미식의 나라로 자부심이 높은 프랑스의 음식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식단에 육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식단을 목격하자 얼마 전 제가 아는 미국인 지인과의 대화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더군요. 오? 이봐, 여긴 프랑스야.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지 잊었어? 걱정할 걸 걱정해야지. 음식 걱정은 하지 말라고. 미식의 나라 프랑스의 진정한 맛에 흠뻑 빠져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질걸?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지인에게 그런 발언을 한 것에 큰 후회를 느꼈죠.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밝혀내기 위해 급식센터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메뉴 기획과 관련하여 영양사들과 회의를 진행했죠. 하지만 저는 영양사들의 지금 문제에 대한 인지 상태를 알게 되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기획된 식단들입니다. 지금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이번 올림픽에 사용될 재료들을 다 준비된 상태고 다른 재료를 갖출 여력이 없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자신들의 모국에서 음식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했어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모두 기획한 겁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인다는 취지라나 뭐라나. 그러니 애초에 육류는 적게 채식 위주의 식단을 짤 수밖에요. 저희라고 별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런 식단을 짜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힘을 써야 할 운동선수들에게 육류를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불만이 나올 것을 대비하여 미슐랭 스타 셰프들을 섭외하여 그들이 만들어낸 음식이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할 거라며 오히려 못을 박아버리던데요. 그나마 대회 초반 며칠 동안에는 아예 육류를 제공하지 않다가 그나마 클레임이 들어와서 육류를 추가하기 시작한 게 지금입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우리 선수촌에 들어오는 음식 재료는 까르푸에서 600톤 이상을 보급받고 있고 출장 급식 회사인 소덱스에서 매일 4만 끼 이상의 식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영양사의 말을 들어보니 나름의 고충이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답답했죠.
이래서 팬데만 굴리는 고위직들이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을 내세우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화도 나더군요. 아무리 프랑스가 미식의 나라라고 하지만 음식과 상관없는 자들이 위해서 관여를 하게 되니 이토록 처참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뉴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상한 음식이 나오고 탈이 나는 선수가 있는 것은 음식 재료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기에 최소한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식자재 문제가 있을지도 모를 식자재 공급업체의 창고와 배달 현장까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이곳 식자재 공급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던 중 무언가 이상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일부 재료가 처음에 우리가 계약한 품질의 재료가 아니라 저품질이거나 신선하지 않은 재료라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게다가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은 보냉 시스템 때문에 음식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었죠. 여기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료를 공급해주는 업체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 중에는 흔히 보기 힘든 아시아인이 한 명 있었는데 올림픽 관계자라고 알려진 저를 보더니 뭔지 모르겠지만 눈치를 살피는 듯한 행동을 보이더군요. 누가 봐도 수상한 행동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마저도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수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인을 확인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가 어떤 짓을 벌였는지에 대한 확신이나 증거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분명한 것은 오직 저의 감뿐이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이번 문제와 심각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인가요? 저는 올림픽 관계자인데 선수들 식단에 공급되는 재료들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일정표를 확인해보니 선생님께서 요 며칠 사이 선수촌 식당에 음식 재료를 공급해 주신 것으로 확인되어서요. 혹시 어디에서 공급되는지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도 될까요? 이러한 저의 물음에 해당 아시아인 직원은 당황한 듯 보였고 처음에는 말을 얼버무리더니 급기야 자신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없다고 했죠. 그러한 반응에 저는 확신을 얻었죠. 이 사람은 분명히 무언가 찔리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쁘다는 사람을 억지로 취조하듯 할 수는 없었기에 그 자리에서는 그냥 알겠다고 말한 뒤 기회를 엿봤죠.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 것도 중요했지만 일단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선수들을 진정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에는 직원을 한 명 배치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다시금 선수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수들에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의 방도를 찾고 있다는 말을 하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딘가에서 비명 같은 것이 들려왔죠. 마침 못 볼 꼴을 보았다는 듯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듯한 사람의 비명이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또 터진 것인지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그곳을 향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죠. 저게 대체 뭐야? 프랑스 음식에 언제부터 저런 썩은 음식을 사용한 거야? 진짜 프랑스는 끝인 건가? 이번 올림픽 개최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관이더니 국가의 명운이 다한 거야? 여기저기에서는 프랑스의 국운이 다했다는 모욕적인 발언들까지 서슴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들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곳에는 썩은 음식과 희귀하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거든요. 저런 음식은 프랑스에 평생을 살아왔던 저 역시 듣도 보도 못했던 폐기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게다가 또 다른 식탁에서는 의자를 박차고 입에 넣었던 음식을 뱉어내는 선수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생선 요리야? 토할 것 같아. 음식에서 똥냄새가 난다니까. 왜 하필 제가 있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운 지경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음식에서 똥냄새가 날까? 싶었던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해당 선수에게 다가갔고 이내 코를 움켜잡고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는 사람의 응가 냄새가 심하게 풍겨왔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 음식이다. 저기 저 썩은 음식이랑 여기 똥냄새 나는 생선 요리. 이거 전부 한국 요리입니다. 제가 알아요. 한국에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프랑스에서 제공되는 요리에 한국 음식이 있단 말입니까? 중국 국기를 가슴에 새긴 선수가 갑작스러운 발언을 이어나가더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들이
모두 한국 음식들인데 왜 이곳에 이런 음식이 제공되느냐는 의구심을 표하는 발언이었죠. 이러한 중국 선수의 발언에 그곳에 있던 많은 선수와 코치들은 일순간 당혹감을 참지 못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믿어왔던 신이 부정당하는 그런 표정과 함께 말이죠. 저는 이 모든 일이 한국에서 우리 프랑스를 욕보이게 하려는 몹쓸 짓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적 정치적으로 우리 프랑스는 한국에 큰 배신감을 느낀 터였기에 국가적으로 실망감을 크게 가진 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 최근 프랑스를 배신하고 터키에 원전을 수출시킨 사건은 아직도 우리 프랑스 국민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희대의 사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프랑스 국민과 저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프랑스가 오랜 시간 동안 원자력 기술의 선도국으로 활약해 오긴 했죠. 프랑스의 원자력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로와 관련된 설계와 건설, 유지 보수에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프랑스는 현재까지 여러 국가의 원전 기술을 수출했으며 대표적으로 중국과 인도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안전 문제와 높은 비용,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면서 프랑스도 원전 수출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죠. 특히 이번 터키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것은 크나큰 도전이자 자존심 문제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프랑스는 패배했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전 분야에서 한국에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터키에 원전을 수출한 사례는 국제원자력 발전소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이 치사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긴 것이 아니었기에 더욱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터키의 시누프 원전 프로젝트는 한국과 프랑스 간의 치열한 경쟁의 장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원자력 수출을 수출해온 강국이었기 때문에 터키와의 협력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한국은 경쟁력 있는 비용과 기술적 안정성을 앞세워 터키 정부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전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터키와의 협상에 나섰죠. 한국은 프랑스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건설 비용과 정해진 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프로젝트 수행 능력과 국제협력과 외교 능력은 저 또한 혀를 내두를 정도로 대단하다고 치켜세우고 싶은 정도더군요. 이러한 일련의 국가적 사건들 때문에 한국에 반감이 있던 프랑스인들이 있었기에 그들도 지금의 사태를 모두 한국에 책임을 넘기려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들과 같은 프랑스인이었기에 차라리 이 모든 책임을 한국에 떠넘겨버리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도 훨씬 편한 일이 될 것만 같았기에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지 않았더라면 저 또한 편한 길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때 그 공급업체에서 봤던 여기에서 뭐 하는 건가요? 문제의 음식이 제공된 식당 내부에는 얼마 전에 공급업체를 방문했다가 만난 적이 있었던 바로 그 아시아인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본능에 따라 지금의 상황이 저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다가갔죠.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뭐가 그렇게 찔리는지 저를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하더군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저는 그에게 달려들어 이번에는 어디에도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했고 주위에 있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에게 제대로 추궁다운 추궁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추궁 끝에 이번 일이 모두 해당 아시아인의 행동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어갔죠. 도대체 왜 저를 추궁하는 겁니까? 저는 한국인입니다. 프랑스 올림픽 주최 측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길래 제가 한국 음식을 제공하여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힘이 되려고 그랬던 겁니다. 오히려 저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런 취급을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이게 좋은 음식을 접대해준 사람에 대한 정당한 대우입니까? 저건 썩은 음식이 아니라 발효 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요. 저는 그의 다른 말보다도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은 그야말로 못난이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물론 어디를 가나 잘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생긴 사람도 존재하기는 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뷰티의 나라라고도 불리는 한국에도
이 정도의 추남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저는 환상이 조금은 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러한 잡생각은 차치하고 이 음식의 정체부터 밝혀야 했던 저는 음식의 정체를 물었죠. 돌아온 그의 대답은 한국의 청국장이라는 음식과 숙성홍어라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한 소리를 듣자 이내 이곳에 있던 선수들은 한국인 선수들에게 받았던 도시락을 하나둘 폐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자기들이 받은 도시락도 저런 한국의 음식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이었겠죠. 분위기는 일순간 한국이 표적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봐요, 당신 한국인이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저 음식은 청국장도 아니고 홍어도 아닙니다.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당신은 중국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행을 좋아하기에 중국도 한국도 모두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음식은 청국장이 아니라 취두부라는 중국의 음식이고 또 저 생선 요리는 홍어가 아니라 변변어라는 중국의 음식이에요. 그녀는 미국에서 온 대표팀 선수였고 그녀의 발언은 그야말로 이곳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꾸는데 일조를 했죠. 순간적으로 자신을 한국인이라 칭하던 자에게 눈길이 쏠렸고 이러한 분위기가 부담스러웠는지 그도 다급하게 핑계를 댔죠. 중국 음식이나 한국 음식이나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저 음식들도 한국의 음식처럼 발효된 식품으로 건강에 좋은 것은 매한가지 아니냐고. 그토록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데 주먹이 마렵더군요. 알고 보니 이 주방 직원은 중국인이었고 선수들이 먹은 이 구토가 나오는 음식들과 재료들도 전부 중국 재료와 음식이었던 것이죠. 그는 왜 이러한 짓을 했는지는 절대적으로 함구해서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취두부는 발효라곤 하지만 거의 썩은 두부의 냄새를 가지고 있었고 변변어라는 음식은 사람의 변을 먹은 물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던 몇몇 선수들은 헛구역질까지 했죠. 한순간이었지만 한국에 큰 민폐를 끼칠 뻔한 일이었기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이렇게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나름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국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